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뭔 전수조사한다는데 뭘까요? 일단은 지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양모 의원의 편법 대출이죠. 본인은 편법 대출이라고 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양모 의원의 편법 대출 관련 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 제한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다.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장 검사에 착수했고 상위 대출 여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네,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대출을 진행했으며 여기서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불법 대출, 편법 대출 아니냐 그랬더니 새마을금고에서 알려준 방법이다. 근데 새마을금고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요걸 가지고 지금 현장 검사에서 들어가고 있다.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죠. 요거는 이슈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런 걸 이용해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알려줬다 안 알려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간 둘이 공범인 건데 누가 주범이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주범이든 공범이든 범인은 범인이다. 그런 거고 새마을금고가 저런 것 때문에 내흉을 엄청나게 겪었죠. 우리 과거 새마을금고 사태 터졌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양주 새마을금고 터졌을 때 역시 편법 또는 불법인 대출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타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 중에 한 명이 남양주 새마을금고 받아가지고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한 600억 빌렸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의 가치는 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던 거였고 최근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5천만원 빼갔답니다. 이거 보셨나요? 시스템상으로 고객 비밀번호 몰라도 계좌에서 출금이 가능하다. 커뮤니티에 새마을금고 직원이 엄마 통장에서 출금함. 엄마가 5천만원이 출금됐다면서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난리가 났고 신고하고 갔더니 900만원씩 몇 차례 출금됐다는 문자가 와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야비하냐면요. 왜 900만원씩 뺐냐면은 1000만원 빼면은 문자 날아가니까 900만원씩 뺐다.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보니까 금고 직원인데 잘못 출금했다. 사죄 드리려고 집 앞에 찾아갔으니 만나잖아.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잘못 출금했으면 한 번 잘못 출금했으면 알겠죠. 몇 번씩이나 빼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잘못 출금한 거예요? 대놓고 범죄 저지른 거지. 그리고 뭐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안내 카톡이 와 있었는데 한 적이 없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한 신입 직원이 25일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횡령을 했다. 횡령을 위해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고 신청 서류도 직접 조작을 했다. 누가 봐도 계획 범죄죠. 형량은 계획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저거보다 좀 더 심각한 사항이라면 사람을 찔렀다. 이런 경우에도 계획적으로 했냐 우발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발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게 우발적으로 되는 상황이라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집에 가서 술 먹으려고 카스 한 캔이랑 테라 한 캔을 샀어요. 근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카스랑 테라가 떨어지면서 깨지면서 튀어오르면서 부딪혀서 화학작용을 해서 카스테라로 바뀌었다. 이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 우연이 나타나야지 저게 계획범죄가 아니겠죠.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고.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는 이제 행안부 관리니까 아무래도 금감원과는 다르게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금융위에서 조직 개편해가지고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MOU 후속 조치.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전담팀을 신설한다. 물론 행정안전부 관리 하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손을 잡고 새마을금고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지 한 달 후에 후속 조치가 바로 나왔고 여기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에 이어서 금융위에서도 전담팀이 생겼다. 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까 횡령도 있고 그 다음에 편법대출. 특히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편법대출이 유독 많습니다. PF 같은 경우도 부실 PF가 많은 이유는요. 심사를 대충 했기 때문이에요. 심사를 대충 한 이유는 PF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그럴 때는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전세 사기 왜 지금 터져요? 빌라 지금 많이 지었어요? 아니죠. 왜 전세 사기가 지금 터져요? 집값이 올라가고 전세가가 올라갈 때 문제가 없었다. 원래부터 계획된 번제였지만 그래서 부실한 대출이었죠. 전세 보증금이 담보 가치랑 같아요. 즉 담보 가치랑 같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담보 가치랑 같은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거주하는 상황이 전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떨어지니까 바로 문제 터졌죠. 떨어지니까 바로 문제 터지고 요거를 막겠다고 공시 가격 대비로 전세가 상한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 사기 당할 사람들은 줄어들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위험해졌죠. 여기에 보유세 부담 덜어주겠다고 공시가격을 낮춰버렸죠. 그러니까 빌라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전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지금 70%가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70% 넘는 월세 비중 중에서 단기 월세도 있죠. 얍삽한 전세 사기꾼들이랑 얍삽한 부동산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세 사기 넘어가서 압류 걸린 그런 집에다가 몰래 단기 월세 또 주고서 그걸로 또 받아 챙겨 처먹고 있는데, 그럼 편법 대출들이 결국엔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새마을금고도 편법 대출이 굉장히 많았고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 PF 부실로 돌아온 거죠. 근데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PF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게 코로나 때부터다. 그러니까 2019년에 2천억도 안 되던 새마을금고의 토담대가 지금 조단위가 나오고 있죠. 남양주 타운하우스도 200억짜리에다가 600억을 빌려줬으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사업성만 보고. 근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 그리고 지금 저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편법적이나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새마을금고 연체율 어때요? 지금 작년에 2021년 말에 1.93이었는데 지난해 말에 5.07이죠. 근데 문제는 2월 기준으로 7% 넘어갔습니다. 이제 3월 기준이 또 나오겠죠. 전수조사 하면서. 아마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 여신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면, 3월께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신 감소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PF 연체율도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저번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연체율이 올라가는데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발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 소속이라. 근데 그게 제보로 들어갔죠. 여기저기 제보가 들어가면서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뱅크런 비슷한 상황까지 나왔었죠. 근데 그때 6%대였어요. 지금 2월에 7%대고 3월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에 정부에서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게 4월 위기설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4월 위기설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원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죠. 지금 PF 시장에 지원하고 있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4월 위기설 진화하기 위해서 악성 미분양사들을 리치 만든다. 근데 지금 보시면 LH가 IMF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해주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는 거.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도입해가지고 좀 끌고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꺼냈던 것을 다시 발표를 하고 있다. 1번, 외환위기 때나 금융위기 때는 정말 위험했지만 이번에 다시 발표하는 건 별거 아니다. 2번, 그때도 정말 위험했고 지금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시행을 하는 거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누가 봐도 2번이죠. 그때만큼 지금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IMF 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올라갈 때 안 했어요? 집값이 조금 떨어질 때도 안 했어요? 2022년에도 안 했어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022년 집값보다는 실질적으로 덜 떨어지고 있죠. 왜? 그때는 억지로 금리 눌러놔가지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버티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대환대출 풀어줬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게 해줬죠. 지금 신생아 특례로 대환하게 해주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정시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더 위험해졌는데 거기에 기업부채도 훨씬 더 커졌죠. 지금 PF 문제도 그때보다 연체율이 낮다라고 하지만요,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연체율이 낮은 건요, 규모가 커져서 그래요. 1000명한테 빌려줬을 때 연체율 10%예요? 그러면 100명이 지금 연체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10,000명한테 빌려줬을 때 연체율이 5%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500명이 연체를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PF 규모가 그만큼 커졌고, 금리를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때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터졌다가 아니라 터진 다음에 연체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체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코로나 때부터 PF를 공격적으로 영업했던 새마을금고는 얼마나 위험해졌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이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뱅크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까보면은 편법적인 대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양모 의원 때부터 그 전부터 편법 대출은 많이 나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공격적으로 영업해야지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은 물론 정부에서 티가 나지 않도록 계속 지금 그러니까 관리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뱅크런 때도 관리 가능하다 해가지고 돈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지금도 관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지만 관리 가능할 때 왜 계속 뒷얘기가 나와요? 아, 제 개가 천선했어. 맨날 사고치고 정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개가 천선했어. 라고 하는데 맨날 뒤에서 싸웠다는 소리 들리고 손님한테 욕했다는 소리 들리고 그래요. 개가 천선했다고 그래요? 아니죠. 개가 천선했다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행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부실 PF 늘어나고 연체율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개가 천선한 게 아니라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이 보이실 거다. 총선 전에 잘 덮어두고 있을 뿐이다.